어머니, 이건 학부모 자리예요. 여기 앉으시면 안 돼요. 며느리 윤지혜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주변 학부모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기 시어머니 데려오신 분 있네? 좀 민망하다. 저 할머니 왜 저래? 여기가 어딘데? 선생님들도 난처한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70세 김순자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손주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몰랐어요. 20년 넘게 입어온 편한 니트와 면바지 차림의 그녀를 보며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머지않아 어떤 일을 겪게 될지, 그리고 그녀 앞에 선 이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가 누구인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기막힌 이야기는 한 달 전 일요일 아침으로 돌아가서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구의 조용한 주택가. 순자는 창문을 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왔어요. 오늘도 좋은 날이 될 거야. 순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올라왔어요. 며느리와 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죠. 김순자. 이 여성의 인생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1954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녀는 가난한 집안의 장녀로 자랐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동생들을 돌보며 자랐고 중학교를 겨우 졸업한 후에는 방직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18살 때 지금의 남편 김대철을 만났어요. 대철도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무역업을 하고 싶다는 꿈. 22살에 결혼한 두 사람은 단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영어 공부를 했어요. 5년 후인 1981년 대철은 작은 무역회사를 차렸습니다. 자본금은 겨우 300만 원. 순자도 회사 일을 도왔어요. 전화 받고 서류 정리하고 심지어 물건 배송까지 했습니다. 그의 아들 민철이가 태어났어요. 초반 10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업이 안 될 때도 많았고 빚을 진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천천히 신용을 쌓아갔어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많은 무역회사들이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순자와 대철의 회사는 살아남았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기회로 삼아 사업을 확장했어요. 중국, 베트남, 태국으로 거래처를 넓혔습니다. 2000년대 들어 회사는 급성장했어요. 전자제품, 의류, 생활용품 등 다양한 품목을 취급했습니다. 직원도 50명이 넘었고 매출도 연간 200억 원을 넘었어요. 하지만 순자와 대철은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돈은 쓰는 게 아니라 모으는 거야. 그리고 의미 있는 곳에 쓰는 거지. 대철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0년 56세가 된 대철은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한 달을 입원했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과로가 원인입니다. 앞으로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해요. 그 후 대철은 회사 경영에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2015년 대철은 폐암 진단을 받았어요. 이미 3기였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61세. 순자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어요. 남편이 떠난 후 순자는 혼자 지냈습니다. 아들 민철은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었고 결혼해서 따로 살았어요. 순자는 외로웠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5년 전 며느리 지혜가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우리랑 같이 사셔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순자는 고민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손주들을 자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받아들였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지혜도 나름대로 노력했고 순자도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순자가 재산이 많다는 걸 몰랐어요. 순자는 평소에 검소하게 살았으니까요. 20년 넘은 옷을 입고 버스를 타고 다니고 시장에서 할인 상품을 샀습니다. 지혜는 시어머니가 별로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점점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투가 거칠어졌고 집안일을 많이 시켰어요. 때로는 친구들 앞에서 우리 시어머니는 좀 그래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순자는 참았습니다. 손주들 때문이었어요. 9살 민준이와 7살 서연이. 이 두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웠거든요. 그날 아침, 순자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깔끔한 옷들이 걸려 있었지만 대부분 오래전에 산 것들이었어요. 순자의 손은 평소 입던 편한 면바지와 니트로 향했습니다. 남색 니트는 20년도 더 된 것이었어요. 모서리가 약간 닳았지만 입기엔 이만한 게 없었습니다. 순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나도 늙었구나. 순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민준이 수석이 학부모 참관 수업인데 그 옷 입고 가실 거예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 이거 편하고 좋은데? 순자는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어요. 뭐가 문제냐? 어머니, 요즘 누가 그런 옷 입어요? 다른 엄마들은 다 명품 입고 오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입고 오시면 제가 창피해요. 지혜는 명품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순자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의 소비 습관이 항상 걱정이었어요. 명품만 고집하고 유행을 쫓아다니고 하지만 아들 민철의 수입도 꽤 되니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저축을 전혀 하지 않는 게 걱정이었어요. 난 이게 편해. 그리고 손주들 보러 가는 건데 뭘 그렇게 차려입어야 해?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지혜의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에휴, 알아서 하세요. 근데 학교에서 저 모르는 척 하셔야 돼요. 순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랑 같이 온 거 티 내지 마시라고요. 창피하게. 지혜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주들 얼굴이 보고 싶어서 참기로 했지만 이런 말을 듣는 건 정말 힘들었습니다. 알았어. 순자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철은 회사 출장 중이었습니다. 9시 30분. 지혜는 차 키를 들고 나갔어요. 순자도 따라 나갔습니다. 주차장에 서 있는 차는 최신형 벤츠 SUV였습니다. 7천만 원짜리 차였어요. 작년에 새로 바꿨습니다. 순자는 차에 탔습니다. 차 안에서 지혜가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어머니, 학교 가서 제발 조용히 계세요. 다른 엄마들한테 뭐라고 말 걸지도 마시고요. 그냥 구경만 하고 오시는 거예요. 알겠죠? 순자는 대답 대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9살 민준이와 7살 서연이를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민준이는 공부도 잘하고 착했습니다. 할머니가 오면 항상 달려와서 안겼어요. 서연이는 밝고 명랑했습니다. 할머니 손을 잡고 이것저것 제잘거렸죠. 손주들만 보면 돼. 그것만 생각하자. 순자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30분 후 도착한 학교는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사립초등학교였습니다. 서울하평초등학교. 정문에 붙은 금색 글씨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이 학교는 강남에서도 특히 부유한 집안 아이들이 다니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입학금만 1,000만 원이 넘었고 매년 내는 학비와 기부금도 만만치 않았어요. 학부모들 대부분이 강남 부촌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회사 대표, 의사, 변호사, 자영업자, 재산이 수십억에서 수백억 되는 사람들이었죠. 주차장에 들어서자 수입차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지혜는 차를 주차구역에 세웠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차에서 내렸어요. 다른 학부모들이 하나둘 학교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화려하게 차려입었어요. 명품 가방, 최신 유행 옷, 비싼 액세서리. 순자의 평범한 차림과는 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지혜야, 민준이 교실이 어디니?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3층이에요. 어머니는 1층 로비에서 기다리세요. 뭐,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안 돼요. 참관 수업은 학부모만 들어가요. 지혜의 말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할머니인데. 할머니는 안 된다니까요? 학교 규칙이에요. 순자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학부모 참관 수업에 조부모도 참여할 수 있다는 공지를 봤거든요. 하지만 싸우기 싫었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릴게. 지혜는 대답도 없이 높은 구두를 신고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순자는 1층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공간에 현대식 의자들이 놓여 있었어요. 한쪽 벽에는 학교의 역사와 비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구석 의자에 앉았어요. 학부모들이 오가며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의 노인이 명품으로 치장한 학부모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었거든요. 저분 누구세요? 잘 모르겠는데 청소하시는 분 아니에요? 에이, 설마. 근데 옷차림이 좀. 작은 소리로 수군거리는 게 들렸습니다. 순자는 못 들은 척했어요.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10시 5분. 수업은 11시에 끝난다고 했으니 1시간 정도 기다리면 됐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7살 서연이었어요. 작은 몸으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젊은 여선생님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할머니, 왜 여기 있어요? 서연이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서연아. 순자는 반가운 마음에 손주를 끌어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 가슴에 안겼어요. 학부모님이세요? 선생님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선생님이었어요. 아, 네. 저는 민준이랑 서연이 할머니예요. 아, 그러시구나. 할머니도 3층 교실로 올라오세요. 오늘 전체 학년 학부모 참관 수업이라 1학년도 같이 하거든요. 정말요? 근데 며느리가 나보고 여기서 기다리랬어. 선생님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할머니, 할아버지 다 환영이에요. 같이 가세요. 순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서연이 손을 잡고 3층으로 올라가는 순자. 계단을 오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주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하지만 2층과 3층 사이 복도에서 지혜와 마주쳤습니다. 지혜는 다른 학부모 2명과 얘기하고 있다가 순자를 보고는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 왜 여기 올라오셨어요? 아, 서연이 선생님이 같이 오라고 했어. 지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옆에 있던 학부모들이 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한 학부모가 작은 목소리로 다른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분이 윤지의 씨 시어머니세요. 옷차림 좀 봐. 여기가 어딘데 저렇게 입고 와. 그러게요. 우리 애들 학교인데 좀 신경 써야지. 민망하다. 순자는 다 들었지만
못 들은 척했습니다. 평생 이런 상황을 겪어왔으니까요. 가난하게 살던 시절에도 사업 초기에도 사람들의 무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익숙했어요. 하지만 지혜의 얼굴이 붉어지는 걸 봤습니다. 어머니, 일단 들어가세요. 빨리요. 지혜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재촉했습니다. 3학년 2반 교실. 민준이가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교과서를 가지런히 놓고 있었어요. 할머니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아. 순자는 손주를 보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모든 걱정과 서러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혜가 순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쪽 구석 자리로 가세요. 나는 여기 앞에 앉을 거니까. 왜? 나도 민준이 가까이 앉고 싶은데. 순자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지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말 좀 들으세요. 창피하게. 주변 학부모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가 하는 표정으로.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손주들 앞에서 이런 대우를 받다니. 결국 순자는 교실 맨 뒤 구석 자리로 갔습니다. 민준이와는 한참 떨어진 곳이었어요. 순자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옆자리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어요. 다들 앞쪽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둘렀거든요.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담임 박선미 선생님이 앞에 섰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선생님이었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학부모들에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학부모님들. 오늘은 아이들의 발표 수업을 참관하실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가족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게 했는데요. 오늘은 그 글을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학부모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반 1등, 김민준 학생이 발표하겠습니다. 민준이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약간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당당했어요. A4 용지에 쓴 글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우리 할머니는요입니다. 민준이가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어요. 우리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이에요. 맨날 맛있는 거 해주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세요. 할머니는 옛날에 아빠랑 큰 회사를 만드셨대요.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처음에는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는데 열심히 일해서 회사가 됐대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손주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민준이가 계속 읽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저한테 말씀하세요. 민준아, 정직하게 살아라.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단다. 저는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착하고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할머니처럼요. 하지만 뒤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앞줄에 앉은 학부모들이었습니다. 저 할머니가 회사를 만들었다고? 말도 안 돼. 옷차림 좀 봐. 회사는 무슨. 애가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그러게요. 요즘 애들 상상력이 대단하네.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참고 있었지만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왔습니다. 민준이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박선미 선생님이 박수를 쳤어요. 민준이 정말 잘했어요. 할머니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할머니께서 오셨나요? 네, 선생님. 저기 계세요. 민준이가 교실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선생님과 다른 학부모들이 순자를 쳐다봤어요.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할머니, 눈가가 촉촉한 할머니. 순자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민준이에게 손을 흔들어줬어요. 아, 할머니 오셨네요. 그런데 왜 저 뒤에 앉아 계세요? 앞으로 오세요. 아니에요, 선생님. 여기가 편해요. 순자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다른 아이들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아빠는 의사예요. 우리 엄마는 변호사예요.
아이들은 자랑스럽게 자신의 가족을 소개했습니다. 학부모들도 뿌듯한 표정으로 박수를 쳤어요. 45분간의 수업이 끝났습니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우리 아이들 정말 잘했죠? 다들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박선미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학부모들이 교실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순자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복도로 나오니 지혜가 다른 엄마들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윤지혜 씨 오늘 저녁에 학부모 모임 오시죠? 한 엄마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어디서 해요? 청담동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요. 라스칼라. 코스 요리로 할 거예요. 좋아요. 몇 시에 모여요? 순자는 조용히 옆에 서 있었습니다.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어요. 그때 또 다른 엄마가 순자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도 같이 오세요.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 저희 어머니는 바쁘셔서요. 다음에 기회 되면. 그러세요? 아쉽네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그 모습을 본 박선미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민준이 얘기 좀 드릴 게 있는데 잠깐 상담실로 가실까요? 네, 선생님. 지혜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아, 윤지의 학부모님은 서연이 선생님이 찾으신대요. 1층으로 가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지혜는 마지못해 1층으로 내려갔어요. 뭔가 찜찜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선생님을 따라 상담실로 갔습니다. 문을 닫자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며느님과 관계가 안 좋으세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힘들긴 해요. 오늘 보니까 많이 힘드신 것 같아서요. 제가 민준이한테 들었어요. 민준이가 뭐라고 했나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집에서 자주 우신다고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큰 소리 낸다고. 그리고 할머니는 항상 혼자 방에 계신대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고 살았는데 손주한테까지 들킬 줄 몰랐어요. 민준이가 얼마나 마음 아파했을까요? 할머니, 혹시 재산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학부모들 말로는 윤지혜 씨가 돈을 좀 많이 쓰신다는데.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생님은 젊지만 눈치가 빨랐어요. 제 재산은 모두 제 이름으로 돼 있어요. 통장도, 부동산도.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절대 미리 넘기지 말라고 했거든요. 아들 민철이한테도요. 그래서 며느리가 더 그러는 것 같아요. 빨리 넘기라고 은근히 압박하는데 전 아직 안 주고 싶어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혹시 재산이 얼마나 되세요? 물어봐도 될까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지는 않습니다. 네. 남편이랑 평생 모은 돈이에요. 무역회사를 30년 넘게 했거든요. 근데 며느리는 절 무시해요. 오늘처럼요.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돈이 없는 줄 아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있어도 얼마 안 되는 줄 알고요. 제가 평소에 검소하게 살거든요. 옛날 옷 입고 다니고 택시도 안 타고 버스 타고. 그게 편해서 그런 건데 며느리는 그게 창피한가 봐요.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어요. 할머니,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뭔가요? 며느님이 할머니를 무시하는 이유는 할머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보여주세요. 어떻게요? 다음 주 학교에서 큰 행사가 있어요. 학부모 후원의 밤이라고. 부유한 학부모들이 학교에 기부하는 자리죠.
매년 열리는 행사인데 작년에는 작지 않은 금액이 모였어요. 그래요? 거기 참석하셔서 기부금을 내세요. 많이요. 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며느님이 할머니를 다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학부모들도요. 지금은 할머니를 무시하지만 진실을 알면 태도가 바뀔 거예요. 사람들은 결국 돈을 보거든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왔는데 이런 방법이 맞을까? 하지만 오늘 당한 모욕이 떠올랐어요. 손주들 앞에서, 선생님들 앞에서 무시당한 기억. 알겠어요. 해볼게요. 선생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행사날 제가 할머니를 소개할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상담을 마치고 나오니 지혜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 그렇게 오래 얘기하세요? 민준이 성적 얘기했어. 잘하고 있대. 어머니, 저녁에 학부모들이랑 약속 있어서 저녁은 혼자 드셔야 할 것 같아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드세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어요. 높은 빌딩들, 바쁜 사람들. 알았어.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다음 주를 기다리자. 그때 보여주자. 내가 누군지. 집에 도착해서 순자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통장을 꺼냈어요. 국민은행 통장. 예금주 김순자. 잔액 47억 3,200만 원. 순자는 통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 돈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40년간의 노동, 남편과의 추억,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준비. 일주일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순자는 평소처럼 지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손주들 도시락을 싸주고 집안일을 하고 오후에는 산책을 하거나 도서관에 갔습니다. 지혜는 여전히 냉랭했어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았고 순자에게 집안일을 많이 시켰습니다. 어머니, 빨래 좀 해주세요. 어머니, 저녁은 뭐 하실 거예요? 어머니, 애들 학원 데려다 주실 수 있죠? 순자는 묵묵히 했습니다. 손주들을 위해서였어요. 목요일 저녁 학교에서 공지가 왔습니다. 학부모 후원의 밤 안내. 일시 10월 15일 토요일 오후 7시. 장소 학교 대강당. 복장 세미 정장. 목적 학교 도서관 확장 및 과학실 현대화 기금 마련.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혜는 이 공지를 보고 신이 났습니다. 여보, 다음 주 토요일에 학교 후원 행사 있대. 나 새 옷 좀 사야겠어. 민철이 물었어요. 또? 지난달에도 샀잖아. 그건 파티용이고 이번엔 세미 정장이 필요하다고. 다른 엄마들도 다 새로 사서 올 거야. 알았어. 민철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돈 문제로 싸우기 싫었거든요. 순자도 조용히 준비를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순자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맨 안쪽에 비닐에 쌓여 있는 옷이 있었어요. 20년 전 남편과 함께 참석했던 행사에서 입었던 샤넬 정장, 베이지 색상의 클래식 트위드 정장, 재킷과 스커트로 이루어진 세트였습니다. 아직도 새 것처럼 깨끗했어요. 샤넬의 클래식 라인은 시대를 타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그 옷을 꺼내 침대에 놓았습니다. 비닐을 벗기자 은은한 향이 났어요. 방충제 향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빨간 벨벳 상자. 열자 반짝이는 목걸이가 나왔어요. 다이아몬드 목걸이. 남편이 결혼 30주년에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3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플래티넘 체인에 매달려 있었어요. 순자는 목걸이를 들어 빛에 비춰봤습니다. 무지갯빛이 반짝였어요. 오랜만이네. 여보, 이거 기억해. 순자는 남편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토요일 저녁 6시 30분. 지혜가 화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새로 산 구찌 드레스에 프라다 구두, 티파니, 액세서리. 머리는 미용실에서 세팅했고 메이크업도 전문가에게 받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해. 오늘 내가 제일 예쁠 거야. 가방을 챙기는데 순자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전 다녀올게요. 아니, 나도 갈 거야. 지혜가 화장을 고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네. 어머니도 가신다고요? 응. 초대받았어. 선생님이 꼭 오래. 지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썹이 치켜 올라갔어요. 어머니, 거긴 기부하는 자리예요. 돈 있는 사람들만 가는 곳이고요. 나도 기부할 거야. 지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가 뭘 기부해요? 10만 원? 20만 원? 그 정도 가지고 가시면 더 창피해요. 다른 학부모들은 최소 500만 원씩 내는데.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안 가시면 안 돼요? 제 체면 좀 생각해 주세요. 난 꼭 가야 해. 손주들도 보고 싶고. 지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알아서 하세요. 근데 저랑은 따로 가세요. 어머니는 택시 타고 가세요. 알았어. 나는 택시 타고 갈게. 지혜는 차 키를 들고 먼저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어요. 순자는 방으로 들어가 샤넬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20년 전 모습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옷을 자주 입었습니다. 각종 행사, 무역협회 모임, 상공회의소 행사, 자선 파티. 순자는 남편 옆에서 품위 있게 행동했어요.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목에 닿았어요. 3캐럿 다이아몬드가 가슴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가벼운 화장을 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흰머리가 섞여 있었지만 깔끔하게 정리하니 오히려 기품 있어 보였습니다. 거울 속 모습이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에 수수한 할머니가 아니라 품이 있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순자는 가방에서 수표를 꺼냈습니다. 미리 은행에 들러서 발급받은 것이었습니다. 금액 10억 원. 이걸로 충분하겠지. 순자는 수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6시 50분. 택시를 타고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현관 앞에는 발레 파킹 서비스가 있었어요.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차를 주차해주고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이 하나둘 들어가고 있었어요. 모두 화려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순자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택시비를 내고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입구에서 한 학부모가 순자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저분 누구세요? 옷 좀 보세요. 샤넬 아니에요. 그것도 빈티지 라인. 다른 학부모들도 순자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목걸이 진짜 같은데? 캐럿 수가 장난 아닌 것 같아요. 품위가 있으시네. 누구 할머니세요? 20년 된 옷이었지만 샤넬의 클래식 라인은 여전히 우아했어요. 그리고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조명 아래서 환하게 반짝였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대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이미 많은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어요. 200명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앞쪽에는 무대가 설치돼 있었고 무대 옆에는 2024 학부모 후원의 밤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순자는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저쪽에서 지혜가 다른 엄마들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중앙 앞쪽 좋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고개를 돌리다가 순자를 봤습니다. 지혜의 눈이 커졌어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저분이 시어머니? 옆에 있던 엄마가 물었습니다. 지혜 씨 무슨 일이에요? 아, 아니에요. 잠깐만요. 지혜는 시어머니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 낡은 옷만 입던 시어머니가 저렇게 우아하게 보일 수가 있다니. 샤넬 정장, 다이아몬드 목걸이, 품이 있는 자세.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다른 학부모 한 명이 지혜에게 물었어요. 지혜 씨 시어머니 오늘 완전 다르시네요. 저번에 학교에서 봤을 때랑 완전히 다른 분 같아요. 네. 저도 놀랐어요. 지혜는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7시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왔어요.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학부모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소중한 시간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은 도서관 확장과 과학실 현대화에 쓰일 예정입니다. 학부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또한 과학실도 20년 된 구식 장비들을 최신 장비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목표 금액은 30억 원입니다. 그럼 기부금 전달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명단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학부모가 나왔습니다. 40대 남자였어요. 3학년 박지훈 학부모 박성민님, 500만 원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학부모가 수표를 교장 선생님께 전달했어요. 두 번째 학부모, 30대 여자. 2학년 최서연 학부모 김영희님, 700만 원입니다. 또 박수. 세 번째, 네 번째. 기부금 전달이 이어졌습니다. 대부분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였어요. 지혜의 차례가 왔습니다. 3학년 김민준, 1학년 김서연 학부모 윤지혜님, 지혜는 자신있게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새로 산 구찌 드레스가 조명에 반짝였어요. 1000만 원 기부하겠습니다. 와, 학부모들이 감탄했습니다. 오늘 최고액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윤지혜 학부모님. 교장 선생님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혜는 뿌듯한 표정으로 수표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희 아이들이 이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기를 바라며 후원합니다. 우리 학교 화이팅! 큰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지혜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옆 엄마가 축하해줬어요. 지혜씨 대단해요. 1000만 원이나. 지혜는 겸손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우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윤지혜 학부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최고액입니다. 혹시 더 기부하실 분 계신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1000만 원을 넘는 금액을 내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그때 뒤에서 손이 들렸습니다. 순자였습니다. 저도 기부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200명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어요.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교장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순자를 불렀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학부모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분 누구세요? 옷 좀 보세요. 저거 진짜 샤넬 빈티지 아니에요. 목걸이 봐요. 저거 진짜 다이아몬드 같은데. 순자는 무대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조명이 환하게 비쳤어요. 저는 3학년 김민준, 1학년 김서연의 할머니, 김순자입니다. 학부모들이 더 웅성거렸어요. 아, 김민준 할머니시구나. 지난주에 봤던 그분. 어머, 완전히 다른 분 같아요. 지혜는 자리에 앉아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순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10억 원을 기부하고자 합니다. 순간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1초, 2초, 3초.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0억 원?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이세요? 네. 여기 수표입니다. 순자는 가방에서 수표를 꺼냈습니다. 10억 원이 적힌 수표를
교장 선생님께 건넸어요. 교장 선생님은 수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액면가를 확인했습니다. 진짜 10억 원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소리쳤습니다. 대강당이 폭발했습니다. 10억? 진짜 10억이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저 할머니가 학부모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지혜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10억? 시어머니가 10억을 기부했다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기부해 주시다니. 저희 학교 역사상 최고액입니다. 제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돈입니다. 손주들이 다니는 학교를 위해 쓰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좋은 환경에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떨림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학부모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5초, 10초, 15초. 박수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학부모들이 인사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존경합니다. 저희 아이들을 위해 감사합니다. 순자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옆 학부모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사업하세요? 옛날에 남편이랑 무역회사 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정말 대단하시네요. 10억이라니. 손주들을 위한 거예요. 지혜는 앞쪽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방금 전까지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1,000만 원. 자신이 낸 금액. 10억 원. 시어머니가 낸 금액. 100배 차이. 옆에 앉은 엄마가 지혜에게 속삭였습니다. 지혜씨 시어머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당신 복 받았어요. 10억을 그냥 기부하시다니. 네, 지혜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시어머니가 그렇게 부자였다니. 행사가 계속됐지만 지혜는 아무것도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총 기부금이 발표됐어요. 오늘 총 기부금은 35억 원입니다. 목표액인 30억 원을 넘었습니다. 모두 김순자 할머니 덕분입니다. 또 박수. 행사가 끝나고 학부모들이 로비로 나왔습니다. 순자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순자는 정중하게 응대했습니다. 하지만 지혜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때 박선미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윤지의 학부모님, 네, 선생님. 어머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10억이라니. 저희 학교 역사상 최고액이에요. 교장 선생님도 너무 기뻐하세요. 지혜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같이 사시는데요. 선생님이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소에 검소하게 지내셔서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도 좋으시겠어요. 그런 훌륭한 시어머니가 계시니. 선생님은 그 말을 남기고 다른 학부모와 얘기하러 갔습니다. 지혜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어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지혜가 운전하고 순자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5분, 10분, 15분.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응, 정말 10억이 있으셨어요? 응. 순자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물어본 적 없잖아.
넌 내가 돈 없는 줄 알았지? 지혜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어. 남편도 그랬고, 돈이 많아도 허세 부리는 걸 싫어했거든. 옷은 편한 게 최고고, 음식은 집에서 해 먹는 게 제일 맛있어.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것보다 낡은 가방이 더 편해. 차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혜는 지금까지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떠올랐어요. 무시하고 창피하다고 하고, 구석에 앉으라고 하고, 모르는 척하라고 하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넌 나를 사람으로 안 봤잖아. 돈으로만 봤어. 그게 아니라. 아니야. 순자가 지혜의 말을 끊었습니다. 넌 내가 돈이 있으면 잘해주고, 없으면 무시했을 거야. 오늘 확실히 봤어. 내가 10억 기부하기 전까지 넌 나를 무시했잖아. 그리고 10억 기부한 후에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 지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사람으로 대해 주길 바랐어. 며느리로서, 아니 그냥 한 사람으로서.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순자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어머니, 5년 동안 참았어. 손주들 때문에 참았지. 민준이랑 서연이 얼굴 보고 싶어서. 지혜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운전하면서 우는 게 위험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민철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지혜야, 왔어? 행사 어땠어? 민철은 아내와 어머니의 표정을 번갈아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지혜는 대답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민철이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오늘 무슨 일이? 순자는 아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민철의 얼굴이 굳어갔어요. 민철은 화가 났습니다. 아내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내가 몰랐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민철은 아내 방으로 갔습니다. 지혜는 침대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몰랐어. 시어머니가 그렇게 부자인 줄. 그게 문제가 아니야. 민철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를 돈으로 판단한 게 문제지. 어머니가 가난하면 무시해도 되는 거야? 부자면 잘해줘야 하는 거고. 지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 어머니한테 사과해야 해. 진심으로. 그리고 앞으로 태도를 바꿔야 해. 알았어. 지혜는 계속 울었습니다. 민철은 방을 나왔어요. 어머니, 제가 아내를 제대로 못 가르쳐서 죄송해요. 괜찮아. 이제 깨달았으니까 앞으로 잘하겠지. 내일 아침에 지혜가 제대로 사과하게 하겠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왜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했을까? 돈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낡은 옷을 입고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돈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시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70억이 넘는 재산이 있었고 평생 검소하게 사는 것을 택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10억을 아무렇지 않게 기부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어리석었나. 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요일, 지혜는 평소보다 이 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평소에는 시어머니가 하던 일이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7시 30분, 순자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지혜야, 내가 밥을 차렸네. 네, 어머니. 앉으세요. 지혜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았어요. 민철과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시작했지만 지혜는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지혜가 수저를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일 정말 죄송해요. 아니, 어제뿐만 아니라 지난 5년 동안의 모든 일이 죄송해요. 순자는 밥을 먹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머니를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무시하고.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많이 생각해봤어.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어머니, 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가난하게 자랐어요. 부모님이 빚 때문에 고생하시는 걸 보면서 자랐고요. 초등학교 때는 급식비도 못 낼 정도였어요. 중학교 때는 교복도 헝거 물려 입었고요. 순자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돈에 집착하게 됐나 봐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했어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요. 이해는 가. 나도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건 정말 잘못했어요. 지혜는 자리에서 일어나 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진심으로 잘못했어요. 순자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일어나. 지혜야. 일어나. 순자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깨닫고 변하는 거야. 너 이제 깨달았지? 네, 어머니. 정말 깨달았어요. 그럼 앞으로 잘하면 돼. 감사합니다, 어머니.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그날부터 지혜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존댓말을 제대로 했고 집안일도 함께 했어요. 쇼핑도 크게 줄였습니다. 순자도 며느리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학교에서 또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학예회였어요. 어머니, 같이 가실래요? 지혜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두 사람은 나란히 학교에 갔습니다. 주차장에서 내리자 다른 학부모들이 인사했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할머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지혜도 옆에서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강당에서 민준이와 서연이가 공연을 했습니다. 민준이는 피아노를 쳤고 서연이는 발레를 쳤어요. 순자와 지혜는 나란히 앞자리에 앉아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 엄마 봤어요? 공연이 끝나고 민준이가 달려왔습니다. 민준아, 정말 잘했어. 순자가 손주를 안았습니다. 우리 민준이 최고야. 지혜도 아들을 껴안았어요. 할머니, 우리 할머니 최고야. 서연이도 뛰어왔습니다. 그래, 우리 서연이. 순자는 행복했습니다. 지혜도 진심으로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박선미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두 분 사이 정말 좋아 보이세요. 달라지셨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지혜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두 분이 노력하신 거죠.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순자가 지혜를 불렀습니다. 지혜야, 얘기 좀 하자. 네, 어머니.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어요. 순자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파트 하나. 내 이름으로 줄게. 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도 변했고, 이제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받아. 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세요? 이 아파트는 내 명의로 하되 절대 팔거나 담보로 잡지 마. 그리고 나중에 민준이와 서연이한테 물려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할게요. 또 하나. 항상 검소하게 살아. 허세 부리지 말고. 돈이 있어도 겸손하게. 네, 어머니. 명심할게요. 지혜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변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게요. 너 잘할 수 있어. 나도 이제 널 믿어. 앞으로도 잘하자. 우리. 네, 어머니. 꼭 그럴게요. 평생. 두 사람은 다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 것.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가족은 포기하지 않는 것. 진심은 통한다는 것. 그리고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을 담은 이야기였습니다.